네, 어제 시정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100년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그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백영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뉴스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쓰신 칼럼을 봤는데 엔비디아에서 받기로 한 GPU 26만 장. 네. 우리 AI 발전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어떤 의미에서의 사건일까요? 26만 장이라고 하시면은 국민들이 이제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 민간 AI 전문가 시절에 H100 한 500여 장, 512장 가지고 글로벌 수준에 그 대응할 수 있는 AI 모델을 만들어 왔습니다. 예. 실제 기업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그리고 중소기업, 대기업에서도 이런 GPU가 부족해서 AI 기술과 역량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글로벌 수준의 성능을 좀 만들지 못했다 이런 부분,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GPU 26만 장이라고 하면은 우리 뭐 대기업 포함한 학계, 중소기업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AI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이제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과 중국이 앞서가고 있고 3위 자리를 놓고 여러 나라들이 다투고 있는데 우리가 추격자로서 얼마나 우위를 점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GPU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정 예산이긴 한데요. 중국도 55만 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AI 인프라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숫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26만 장이 단순히 그 똑같은 GPU가 아니라 중국이 가지고 주로 이제 딥식 같은 기업에서 개발하고 있는 GPU가 지금 한국에서 주로 개발하고 있는 H100 GPU 대비 좀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예.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와 이제 협약한 우리 GPU는 GB200이라고 해서 브래그웰 기존의 H100보다 한 20, 30배 정도의 어떤 성능이 더 높은 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사양의 GPU를 들여와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그 부족했던 그 GPU의 어떤 숫자와 성능에서 한 번에 이제 압도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상대적으로 보면은 영국, 이스라엘 뭐 이런 그 국가들도 GPU를 채 뭐 2만 장, 뭐 5만 장 이하 정도 수준만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만큼 이 GPU를 고성능의 GPU를 저희가 확보해서 어떻게 보면 세계 무대에 뛰어들 수 있는, 그리고 세계의 많은 어떤 기업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한국에서 AI를 연구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이런 장이 열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LG AI 연구원장 시절에 작년 9월입니다. 네. 국회 포럼에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현재 AI 투자나 기술 개발 속도라면 2040년에 미국이 달성하려는 기술 수준을 우리가 따라가는데 447년 걸릴 것이다. 네. 예. 지금은 그 숫자가 좀 달라졌나요? 지금 속도라면은 지금 정부에서도 GPU 도입을 하면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을 지원하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저희가 글로벌 수준의 그 AI 모델을 이제 이미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글로벌 AI 그 지수에 따르면은 우리가 세계 20위권, 그리고 최근에 또 MS가 발표한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세계 3위권 수준의 AI 모델도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3위권이요. 예. 다만 우리가 이런 경쟁력을 확고히 하고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글로벌 탑 수준의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 GPU에 대한 어떤 공급도 필요하고 좀 대대적인 투자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 26만 장,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성능도 좋은 26만 장. 2030년까지 20만 장 확보가 이재명 정부의 목표치였는데 단숨에 뛰어넘은 것이고 20만 장을 민관 협력으로 하겠다라고 지난 9월에 그걸 제안한 게 장관님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임명되고 그 정부에 와 보니까 작년 말의 목표는 GPU 3만 장을 확보하는 거였습니다. 이 GPU의 3만 장의 목표도 굉장히 좀 도전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임명돼서 이제 왔을 때 GPU 5만 장을 확보하겠다라는 목표가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GPU 5만 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수요의 한 2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5만 장 가지고는 글로벌 AI 3강을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그래서 GPU 20만 장 이상은 우리가 확보해야 글로벌 수준의 AI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판단해서 이렇게 목표 수정을 했었습니다. 예. 정부의 공약도 5만 장이었고, 그것도 쉽지 않다라고 해서 뭐 여러 뭐 의견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20만 장을 장관님 표현대로 하면 지른 건데, 네. 지른 건데. 네, 맞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정부 전체적인 반응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움직임이 있었나요? 제가 5만 장에서 20만 장을 얘기할 때 사실 이게 합의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예. 뭐 여러 컨선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은 사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발표가 나서 누구도 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AI를 개발하는 연구자들, 학계, 기업에서 그 정도는 당연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20만 장을 넘어서 26만 장을 이제 엔비디아와 협약을 하게 된 계기는 사실 그동안에 우리 대기업도 이런 AI 투자를 하는 데 있어 GPU 투자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AI 투자가 너무 이렇게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사업적인 ROI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걸 투자했을 때 그만큼의 사업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정부에서 마중물 역할로 그 GPU 5만 장을 확보하기로 했고, 그리고 또 그 확보하는 과정에서 함께 엔비디아와 같이 논의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기업들도 같이 이 정도면 투자를 해도 되겠네라는 이제 이런 공감대를 끌어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 단기적인 시야에 갇혀 있을 수도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당장 이제 실적을 맞춰야 되고 근데 먼 안목을 정부가 좀 열어줬다라고 맞습니다. 표현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20만 장을 질렀습니다. 질렀는데 이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엔비디아 그리고 젠슨 황 CEO와는 어떻게 접촉이 시작이 됐고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됐을까요? 뭐 저희가 작년부터 정부에서 계속해서 엔비디아와 접촉을 했었고, 특히 올해 6월부터는 GPU 5만 장을 우리가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논의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우리 소프트웨어 기업들, 제조 기업들이 이제는 AI 전환을 위해 다 같이 함께 해야겠다 이런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엔비디아와 이런 협약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기업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돼서 이런 숫자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읽어낸 성과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기업인 젠슨 황 CEO 입장에서는 단순히 대한민국의 정부의 의지만을 보고 함께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뭔가 비전이 뚜렷하니까 들어왔을 텐데 어떤 이유로 한국을 택했다고 보세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젠슨 황이 봤을 때 한국은 제조 강국입니다. 사실 제조 기반의 데이터들을 우리나라가 많이 가지고 있죠. 젠슨 황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의 LMM 모델 수준이 아니라 이 월드 모델을 통한 피지컬 AI 세계를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예.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 기존의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반의 챗봇이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어떤 로봇과 결합한 물리적 세계로의 AI 연결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젠슨 황은 한국이 이런 제조의 강국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판단했고, 예. 또 하나가 우리나라 또 통신 강국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통신 3사와 대기업 그리고 학계 같이 그 AI 랜이라는 그 AI 네트워크 협약식도 맺은 바 있습니다. 이거는 6G를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한데요. 사실 AI 인프라가 잘 갖춰지기 위해서 이 통신 인프라에 대한 어떤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다 판단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젠슨 황이 이번에
고 이건희 회장에게 받은 편지도 공개를 했고 또 한국과 뭐 단순하게 몇 년이 아니라 한 30년에 걸친 그런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용산 전자상가에서 온라인 게임 그래픽 카드를 영업하던 시절의 이야기도 꺼냈고 이런 것도 뭐 그런 과정과 또 그런 뭐랄까요 한국에 대한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 부분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보세요? 뭐 엔비디아의 입장에서는 이 GPU 개발하는데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삼성과 SK와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 협력을 오랫동안 좀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단순히 GPU에 공급하기 위한 기업과 나라가 아니라 협력을 해서 미래 AI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파트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기존의 목표치보다 훨씬 많은 26만 장을 공급받게 됐습니다. 정부의 AI 관련 이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이건 좀 이제 궤도가 좀 바뀌게 되나요? 로드맵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사실 저희 정부에서 이제 세우고 있는 로드맵은 이미 계획대로 좀 가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고 민간 중심의 이런 AI 데이터 센터들을 설립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를 만들고 실제 우리 제조 특화별로 특화된 AX를 만들어가는 이 전략들이 우리가 많이 계획이 됐고 어떻게 보면은 로드맵이 변화됐다기보다도 이 로드맵을 가속화시켜서 우리가 목표하는 바에 빠르게 도달하기 위한 이제 계획들을 실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6만 장의 GPU는 연도별로 이렇게 나눠서 들어오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이 너무 고사양의 또 GPU다 보니까 그 준비가 서로 되는 대로 사실 이게 GPU가 내년에 26만 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이것들이 운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GPU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AI 데이터 센터도 지어야 되고 또 이제 GPU 간에 또 연결하는 어떤 작업들, 전체적인 어떤 그 시스템 엔지니어링 이런 종합적인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이런 준비를 하는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필요에 따라서 그 목표하는 GPU들을 우리가 좀 들여오게 될 것이고 가급적이면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이 일을 좀 추진하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AI 로드맵이 달성이 된다면 시민들 입장에서 또 국민들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일단은 뭐 연구계와 기업에서는 굉장히 좀 환호성을 좀 지르고 있습니다. 예. 정말로 이제 AI로 연구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그동안 갖춰지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환경들이 갖춰진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 좋은 어떤 AI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들이 한국 내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실제 AI 데이터 센터를 위한 어떤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AI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그 관련된 어떤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국민들이 기대하는 부분들이 다양한 어떤 AI 서비스가 한국에서 나와서 그 한국의 AI 서비스를 다양하게 써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이것은 뭐 굉장히 우리가 AI 시대로 발돋움한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되돌려 보면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까지 인터넷 고속도로를 깔아서 지금 굉장히 삶이 윤택해졌는데 그런 윤택함이 이 정책에도 먼 미래에 그런 결실로 다가올까요? 국민들한테? 물론입니다. 그 인터넷을 우리가 인터넷 고속도로를 깔았듯이 지금은 이제 AI 고속도로를 저희가 깔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AI 고속도로를 깔면 그 위에 다양한 어떤 AI 생태계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같이 연구하고 사업하는 이런 기회들이 많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GPU 못지않게 전력, 아까 데이터 센터도 말씀하셨고요. 또 인재 확보도 중요한 과제인데 전기는 다 충당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실제 그 26만 장의 GPU가 들어오면은 예상컨대 0.5에서 0.8 기가와트 정도 수준의 전력이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여러 가지 에너지 구축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문제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단순히 26만 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의 AI 허브로서 우리가 이런 AI 데이터 센터들이 더 확장되고 글로벌 서비스를 우리가 만약에 한국에서 진행해 나간다면은 100만 장의 GPU를 우리가 한국에 유치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단순히 뭐 1기가와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뭐 10기가 이상의 전력이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SMR 이런 부분들도 준비가 잘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인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네. 거꾸로 인재가 유출될까 봐 지금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보면 처우가 좋지 않아서 외국으로 나가고 싶다라는 의견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현실을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뭐 임금의 차이도 있습니다. 다만 임금은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임금과 한국의 임금은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그쪽이 비싸다 보니까. 근데 그만큼의 좀 대우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또 이제 AI 인재들이 한국에서 좀 연구하기 어렵다라고 좀 판단했던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이런 GPU 같은 기본적인 AI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실 본인들의 어떤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안 됐었습니다. 예. 이제 이런 어떤 AI를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환경들이 우리가 잘 구축하고 다양한 어떤 서비스 개발 또 이런 AI를 통한 어떤 창업들 기회를 계속 유도하면서 우리가 인재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 AI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고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다라.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갖게 하면 분명히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겁니다. 예. 이런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보면 7.5조가 인재 확보에 쓰이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인재 확보와 그 육성, 유치 부분에 예. 굉장히 많은 저희가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대학원이라고 연구 중심 대학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AX 인재를 키워내는 AX 대학원도 한 10개 이제 설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 학생들이 AI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오는 인재들, 사실 한국인뿐만 아니라 해외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탑티어 비자 제도를 저희가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한국에서 여러 가지 AI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을 우리가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민간에도 계셨고 네. 또 공직으로 지금 와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연소 과기부 장관이기도 합니다. 지금 AI뿐만 아니라 이 과학기술에 도전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들 있잖아요. 네. 지금 뭐 대학생도 있겠지만 중고등학생들, 나아가서는 뭐 초등학생들까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네. 사실 요즘은 어딜 가나 인공지능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초등학교 어머님께서 저에게 우리 아들을 어떤 식으로 좀 키웠으면 좋겠는지 저한테 좀 의견을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예, 궁금합니다, 진짜. 네. AI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제가 AI를 연구 개발하던 뭐 20년 전, 또 10년 전, 또 지금, 또 앞으로의 5년, 10년이 달라질 겁니다. 사실 지금의 어떤 이런 트렌드를 너무 유행처럼 쫓아가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AI를 어떻게 보면 지금 AI 나와 있는 서비스들을 잘 활용해서 본인이 풀고자 하는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게 잘 활용을 하는 측면도 중요하겠고요. 다만 진짜 정말로 AI를 통한 큰 변화는 우리가 AI를 통해서 다양한 우리가 풀고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학, 과학,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산업계에서는 바이오, 제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AI를 통해서 어떻게 접목해서 풀어가는가. 저는 한국에서의 어떤 노벨상 후보자가 나오기 위해서 지금의 기초과학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AI가 이제는 단순히 도구가 아닙니다. AI가 동료로서 그리고 같이 협업하는 파트너로서 과학자로서 이렇게 AI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AI에 대한 인식을 바꿨을 때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세상이 더 가치 있게 변해 나갈 것이고요. 여기서 또 문제점은 그러면 이거 특정인들의 어떤 그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AI를 통한 많은 기회를 얻겠지만은 또 우리 취약계층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젊은 학생들 이런 분들이 AI를 통해서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저는 AI 기본 사회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게 굉장히 좀 각별하게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학자, 또 연구자, 기업인, 공직자, 네. 여러 일들을 하셨고 지금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좋은 정책을 계속 이어나가 주시기를 기대하고 여기서 인터뷰를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었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